과연 이번에도 20년 전 닷컴 버블 때처럼 주가는 하락할까요?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블랙입니다. 오늘은 추락하는 미국 성장 주식 아마존, 애플 같은 성장주는 끝났을까? 꼭 체크해야 할 두 가지 이벤트는 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코스닥 월봉 차트와 나스닥 월봉 차트를 가져왔습니다. 이거 그런데 최근의 모습이 아니죠. 조금 다릅니다. 이것은 닷컴 버블이 일어났던 2000년, 2001년도 그때 당시의 코스닥 지수, 나스닥 지수를 나타낸 것입니다. 그때에는 코스닥 지수는 2925포인트까지 올라갔고 나스닥 지수 역시 5000포인트 부근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거 빠지는 거 보세요. 빠지는 거 순식간입니다. 이때 코스닥 지수는 반에 반토막이 났고 나스닥 지수 역시 반에 반토막 이상이 났습니다. 지금 20년 전처럼 주가는 바닥 대비 많이 올라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어라? 이번에도 닷컴 버블 때처럼 주가가 고점을 찍고 하락하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번에도 20년 전 닷컴 버블 때처럼 주가는 하락할까요? 아니면 지금의 하락은 일시적일까요? 이것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설명을 위해서 세 가지 차트를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의 나스닥 지수입니다. 나스닥 지수는 현재 주가 상태를 나타낸 것이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설명드려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기 아래 빨간색 10년 만기 채권 금리를 가져왔습니다. 일반적으로 채권 금리는 채권 가격과 반대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채권 금리가 하락하는 구간에서는 지금 사람들이 채권을 사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채권 금리가 상승하는 구간에서는 사람들이 지금 채권을 팔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준금리를 가져왔습니다. 기준금리는 일종의 시장의 조달금리입니다. 경제가 좋을수록 연준은 금리를 인상합니다. 조달 금리를 높임으로써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경기가 과열되고 있으니까 너네 돈 그만 갖다 써. 우리 금리 올릴 거야. 이런 식으로요. 하지만 여기 회색 박스 친 부분처럼 경제가 안 좋아지면은 연준에서는 금리를 급기야 내립니다. 지금 경제가 좋지 않아. 그래서 우리 조달 금리를 낮출게. 기업하시는 분들 돈 갖다 쓰시고 주식하시는 분들 돈 갖다 써서 투자하세요.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닷컴 버블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여기 왼쪽 빨간 박스 친 부분을 보겠습니다. 그때 당시 경기 호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연준은 그때 당시에 금리를 조금씩 올렸던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과도한 금리 인상을 견디지 못해서 주가는 고점을 찍고 슬금슬금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10년 만기 채권 금리 보세요. 채권 금리가 이미 고점을 찍고 하락하는 거 보이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 사람들은 기준금리 인상에 맞서서 주식을 팔고 채권으로 조금씩 넘어오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급기야 7% 가까이 금리를 올리자 주식시장은 붕괴됐던 것이고요. 이와 반대로 채권 금리는 꾸준히 내리면서 사람들은 주식을 팔고 채권을 매수했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가 있겠죠. 그럼 이것을 현재에도 그대로 대입해 보겠습니다. 현재는 이미 제로금리인 상태입니다. 그리고 10년 만기 채권 금리 역시 거의 0% 수준 바닥에 근접해 있습니다. 그리고 주가는 고점을 찍고 한 차례 살짝 떨어진 상태고요. 그럼 여기에서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과도한 금리 인상에 부담을 느껴서, 즉 조달 금리가 너무 높아서 위험 자산인 주식을 팔고 안전 자산인 채권을 지금 사고 있는 것일까요? 그런데 이 말은 다 틀렸습니다. 지금은 금리 자체가 0%예요. 즉 자금 조달에 대한 부담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주식을 팔고 채권을 산다? 그리고 지금 10년 만기 국채금리 보세요. 거의 바닥에 붙어 있습니다. 더 이상 떨어질 곳이 많이 없어 보이죠. 지금 사람들이 채권을 더 이상 사기에도 매우 애매한 상태입니다. 물론 당연히 지금 미국에서 꾸준히 채권을 발행하고 있죠. 이 채권 수요가 꾸준히 있는 것도 사실이죠.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과거 대비 채권에 대한 메리트가 많이 감소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주식을 다 팔고 채권으로 넘어올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이 드는 것도 사실이고요. 또한 연준의 자산을 보겠습니다. 연준의 자산은 시중에 풀린 돈이라고 편하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2002년도 이전에는 연준의 자산이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닷컴 버블 때 연준이 돈을 얼마나 풀었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연준이 돈을 본격적으로 풀기 시작할 때에는 2009년도 양적 완화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1년도 닷컴 버블 때에는 연준이 돈을 그다지 많이 풀지는 않았을 거라 봅니다. 그런데 최근 보세요. 최근은 과거 대비 연준의 자산이 10배 이상 증가한 상태입니다. 시중에 돈이 엄청나게 풀린 상태라는 거죠. 그런데 좀 전에 채권 금리가 바닥에 붙어 있다고 했잖아요. 즉 채권으로는 돈이 많이 유입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럼 지금 이 많은 돈은 어디로 갈까요?
주식으로 가지 않고 사람들은 그냥 이 돈을 현금으로 쌓아둘까요? 사람들은 어찌됐든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이러한 돈을 굴릴 수밖에 없을 거라 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연준의 자산은 꾸준히 증가할 것이고 미국 역시 제로금리를 꾸준히 유지할 거라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에 대한 전망치는 저의 지난 영상에서 수없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자세히는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설명드렸다간 다들 스킵하고 난리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주식을 팔고 단순히 현금으로 들고 있을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지금 사람들은 여러 가지 걱정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대선이 몇 달 남지 않았는데 대선을 앞두고 일부 현금화를 하지 않을까? 아니면 지금 주가가 실적 대비 너무 많이 올라왔는데 이거 조금 제자리를 찾아가지 않을까? 그게 아니면 지금 경제가 어렵다 난리가 아닌데 경제가 어려운 거 대비 지금 주가가 너무 많이 오르지 않았을까? 이러한 걱정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걱정들 때문에 지금 주가가 어느 정도 고점 대비 하락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주가가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까요? 저는 V자 반등보다는 앞으로 횡보를 하면서 어느 정도 바닥을 찾아가는 시간을 갖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이 풀려 있습니다. 만약에 이번이 진짜 경제 위기라면 미국 증시뿐만 아니라 한국, 대만, 중국 이 모든 나라의 증시가 동시에 하락했을 거라 봅니다. 그런데 지금은 유독 미국만 하락하고 있죠. 즉 미국만의 리스크라는 것입니다. 대선 리스크, 오버슈팅 이런 리스크가 작용하면서 과도하게 올랐던 미국의 주식이 어느 정도 빠지고 있다. 지금은 어느 정도 저점을 테스트하는 시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참고로만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식을 바닥에서 사야 됩니다. 제가 팬데믹 이후에 지난 몇 달간 멤버십 게시판을 통해서 미국 주식 바닥에서 꾸준히 사시라고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나스닥 지수 7,500, 8,000, 8,200, 8,500 이때 당시에 꾸준히 바닥 매수를 강조드렸죠. 그리고 여기 밑줄 친 10,000포인트 여기 위에서는 신규 매수하는 자리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오히려 기존의 미국 주식 보유자분들은 절반 정도는 매도하고 한국 주식으로 넘어가시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아실 분은 아실 거라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중요한 것은 과거 이야기가 아니죠. 지금 여기 나스닥 12,000포인트 고점에 사서 물려 계신 분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나스닥 지수에 대해서 천천히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두 가지 이벤트도 체크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금 팬데믹 이후 3월부터 8월까지는 호민 악둔 시장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호재에 민감하고 악재에 둔감한 시장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9월달은 모습이 조금 다르죠. 9월달은 호둔 악민, 호재에 둔감하고 악재에 민감한 시장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호재가 나와도 주가는 오르지 않고 악재가 조금만 나와도 주가가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주가가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요 몇 달간 나온 뉴스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미국의 8월달 실업률이 8.4%까지 뚝 떨어졌다는 소식이 있었죠. 이거 엄청난 호재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8월달 소비자 물가지수가 0.4% 증가하면서 코로나 여파 딛고 석 달 연속 상승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7월달에 내구재 주문이 11.2% 증가하면서 석 달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내구재란 스마트폰, 냉장고, 자동차, 항공기 이렇게 오래 쓰는 물품을 말합니다. 이러한 것들의 주문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경기 반등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60명의 경제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GDP 상승이 올 3분기에 전 분기 대비 23.9% 증가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원래는 18.3% 증가였었는데 이거 전망치가 꽤 많이 늘었습니다. 그만큼 앞으로 경제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많은 호재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약간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이제 미국의 성장주는 끝났어. 지금 경기 회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나스닥 지수가 아니라 다우 지수가 오를 차례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계십니다. 이제 나스닥이 끝나고 다우가 본격적으로 상승하기 위해서는 경기 회복세가 제대로 나와야 됩니다. 경기 회복세가 앞으로 지속이 될 수 있을까요?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지지난 영상에서 간단히 정리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오른쪽 위에 링크를 띄워드릴 테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기 회복세를 알기 위해서는 유가를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파란색 WTI 유가와 갈색 나스닥 지수를 함께 그려봤습니다. 3월달 팬데믹 경제 위기가 있기 직전에 유가 하락이 먼저 선행해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40불 이상으로 회복했던 국제 유가는 이번에 37달러까지 뚝 떨어졌습니다. 이와 함께 미국 주식 역시 하락했던 것도 사실이고요. 유가가 하락하기 위해서는 원유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거나 원유에 대한 공급이 증가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에는 공급 측면에 있어서는 크게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물론 지금 미국에서 공급을 늘리고 있다 이런 소식이 들리고 있지만 오펙 플러스 산유국들의 감산 조치는 지금 잘 지켜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나라만 빼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최근에 어떠한 수요 감소로 인해서 유가가 하락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또한 원유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 팬데믹이 완전히 극복되지 않았다. 지금 경제가 어렵다.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겠습니다.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앞으로 주목해야 될 두 가지 이벤트를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기사 하나 보겠습니다. 중국 등 비롯해 전 세계 원유 수요가 둔화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유가가 꾸준히 하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도 원유 수출 가격 OSP를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첫 번째 이벤트는 JMMC입니다. 9월 17일 시장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서 오펙 플러스 회원국들의 장관급들이 모여서 JMMC를 엽니다. 공동감시위원회를 엽니다. 이 자리에서 추가 감산 조치도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추가 감산 조치를 결정하진 않겠지만 앞으로 추가 감산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이다 이런 말도 나올 수 있을 거라 봅니다. 물론 이 기사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들이 이번 회의에서는 합의 이행 준수를 강조하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다가올 회의에서 특별한 조치가 나오지 않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이렇게 되면 국제 유가의 하락은 지속될 수 있을 거라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벤트입니다. 이번 주에는 미국에서 연준 회의가 있습니다. 지금 연준에서는 쓸 카드는 다 썼습니다. 제로 금리를 유지하고 있고 양적 완화, 질적 완화 이 모든 것을 다 하고 있습니다. 9월 연준 회의에서는 최근에 발표된 AIT 평균 인플레 타겟제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법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자리에서 나온 결과가 사람들의 입맛에 맞아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들은 이거 연준에서 앞으로 계속해서 돈을 꾸준히 풀겠구나 이런 인식을 하면서 시중에 풀린 달러를 가져다 써서 주식에 투자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발표된 결과에 대해 사람들이 납득을 하게 되면은 유가 역시 반등할 수 있을 거라 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때 나온 결과에 사람들이 납득을 하게 되면 돈의 값인 달러 인덱스가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돈 값이 떨어지면은 당연히 유가가 반등할 거라 봅니다. 유가는 원자재이기 때문에 돈의 값이 감소하면 원자재인 유가 역시 반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번 주 두 가지 이벤트, 공동감시위원회, 연준회의 이 두 가지를 체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